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등학교 수학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항식 단원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전에 다항식이 차수가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보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다항식을 보통 한 문자에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대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내림 차순으로 정리한다고 얘기를 하고,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방법을 오름 차순으로 정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다항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xy,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 있다고 할 때, 이때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가장 먼저 제일 앞에 있는 항에 대해서는 x에 관해서 차수가 몇 차죠? 그렇죠, 2차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이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항은 x에 관한 1차 항이 되겠죠.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차수가 가장 큰 항부터 제일 앞에 있는 2차 항 x제곱, 그 다음에 1차 항, 이때 1차 항 xy에 대해서 y는 x의 상수 취급하기 때문에 자 1차 항 yx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x에 관한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x에 관해서 가장 차수가 낮은 상수항, 그리고 1차 항 yx, 그리고 가장 차수가 높은 x에 대한 2차 항 x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다항식의 덧셈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합니다. 이때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서로 같은 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4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2x, 이렇게 4개의 항이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서로 x라는 문자를 사용했지만 그 차수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동류항이 될 수가 없고,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쓰여진 문자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동류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류항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동류항은 두 번째 마이너스 3x와 2x, 이렇게 쓰인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뺄셈의 경우는 빼는 식의 항의 부호를 바꾼 식에 더하여 계산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를 각각 항의 분배 법칙해서 계산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연습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 12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을 보도록 합시다. 두 다항식 A와 B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A와 B를 더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동류항을 먼저 찾아야겠죠. 자, A의 x 세제곱과 B의 2x 세제곱이 동류항이고, 4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x와 상수항 각각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있습니다.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쉽죠.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동류항끼리 계산을 할 때는, 자, 더할 때는 어떻게? 동류항의 개수끼리 더하죠. 그렇죠? x 세제곱과 2x 세제곱의 개수 각각 1과 2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3x 세제곱이고, 그리고 x에 대한 2차 항은 4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더해서 플러스 x제곱, 그리고 x에 관한 1차 항 하나밖에 없고 상수항 마이너스 1과 4를 더해서 플러스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문제는 2번이 문제죠. 그쵸? A에서 B를 빼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A를 한번 더 나열을 해볼까요? 자, A는 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고, 이때 B가 어떤 거죠? B 전체가 보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b를 빼주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이 괄호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 각각의 항에 분배를 해서 괄호를 제거해 줄 수 있겠죠. 쓰면 어떻게 될까요? x세제곱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x세제곱 부호가 바뀌죠. 그렇죠?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앞에서 했던 거와 같이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항식의 덧셈도 수의 덧셈과 같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12페이지 문제 3번을 보도록 합시다. 세 다항식 A, B, C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4A에서 2B를 빼라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4A 다항식이 3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2b 다항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먼저 괄호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배 법칙을 사용해 보면 4를 각각의 항에 다 분배 법칙 해봅시다. 그러면 12 x 세제곱 마이너스 8 x제곱 플러스 20 그리고 마이너스 2 x 세제곱 플러스 6 x제곱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때 동류항을 찾아보면 12x 세제곱과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과 플러스 6x 제곱 그리고 플러스 20과 마이너스 2가 동류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류항끼리 연산을 하면 12x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2x 세제곱 하니까 10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x 제곱과 플러스 6x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20과 마이너스 2를 더해서 플러스 18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복잡해 보이는 4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4번 문제를 풀 때 A, B, C 각각에다가 다항식을 다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식이 지나치게 길죠. 그렇기 때문에 식을 가장 간단한 형태로 먼저 계산을 하고 대입하는 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 식을 만들어 보면 A 플러스 C 마이너스 4 B 마이너스 3 C가 되고 이때 동류항 C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A 마이너스 4 B 마이너스 2 C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만큼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후에 A와 B와 C에다가 대입을 하면 다음 식과 같습니다. 이후에 각각 괄호를 풀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1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번과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동류항끼리 찾아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이 복잡하거나 대입을 바로 해서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에는 식을 먼저 분석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 고칠 수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간단한 형태로 고칠 수 있으면 먼저 간단한 형태로 고친 다음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의가 끝난 후에 교과서 12페이지에 있는 문제 2번을 먼저 해결한 후에 13페이지 소단원 확인 문제를 모두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지금 즉시 선생님한테 질문도 좋고 추후에 문제를 더 풀어보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있는 스팀 이 페이지에다가 질문을 남겨두면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